수년간 기름에 오염된 채 방치됐던 동해 묵구항 토양에 대해 쌍용양회가 뒤늦게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내년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참여하는 지원센터 설립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 외에는 이송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닥터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에 나섰습니다. 누구에게나 레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춘천 레저대회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 묵호항의 토양이 수십 년 동안 기름에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뒤늦게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6월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벙커 CU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낸 자리입니다. 지난 1980년 쌍용양효가 관리하던 묵호항 내 송유관에서 벙커 CU가 새어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37년이 지난 2017년에 정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염된 면적은 22,000제곱미터, 부피는 62,000세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오염 행위가 있어서 바로 정화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정화 시기를 고려하다가 지금에야 이제 정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고 오염된 토양을 파내 경기도까지 수송한 뒤 고열로 기름 성분을 태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화한 흙은 그쪽에서 재활용하고 묵호항에 토양을 걷어낸 자리에는 깨끗한 흙을 채워 넣습니다. 22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작업은 당초 지난 6월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공정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연장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기간이 늦어졌고 그다음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쪽에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사는 2018년도 7월 달에 개시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필요했습니다. 묵호항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방치한 토양 오염과 먼지 피해에 대해 목욕탕 건립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쌍용양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단위 기구인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며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조기 설립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또 도내 국회의원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에도 찾아다니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으로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 단위 개발을 전담할 정부 산하 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광역 단위의 이런 개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원도는 중앙 단위 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 단위 기구인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면서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은 답보 상태고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참여하는 지원센터 설립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오늘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시 단봉동 하늘정원에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건립비 80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두 도시가 인구에 비례해 공동 부담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모두 54곳으로 강릉 주문진 옥계시장, 동해 부평장, 태백 통리, 황지 중앙시장, 양양시장 등입니다. 한편 소방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추석 되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많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큰 사고라도 나면 꽉 막힌 도로에서 환자 이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응급 환자를 이제는 닥터 헬기로 이송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꽉 막힌 서울 양양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상황. 고속도로 순찰대가 곧바로 닥터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그 환자 있으니까요. 그 닥터 헬기 사실에서 종출할 테니까 홍천휴게소로 종안해 주세요. 구급차는 환자를 태워 가장 가까운 헬기 착륙지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닥터 헬기 착륙 지점인 홍천휴게소 주차장은 준비로 분주합니다. 닥터 헬기가 환자 수송을 위해서 착륙 예정입니다. 차량들은 빨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응급병원과 80km 넘게 떨어진 거리지만 하늘길로는 단 10분 만에 닥터 헬기가 환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닥터 헬기에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도착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 의료진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아워를 확보하며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응급환자 임계점 23곳을 마련하고 도내 권역외상센터인 원주기독병원에 닥터 헬기 이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에서 원주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헬기 이송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에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아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닥터 헬기가 야간 이용이 어렵고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점은 응급환자 구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누구에게나 레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춘천 레저 대회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대회는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치러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는 카누. 참가자들은 잔잔한 의암호 위에서 망중환을 즐깁니다. 물 위에서 사막산 등을 바라보면 의암호의 색다른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춘천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춘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킹 카누 체험은 춘천 레저대회 시민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돼 장애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젓는 노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올해 춘천 레저대회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블록을 조립하는 대회와 추억의 오락실 게임 대전이 진행되고 코스프레 대회와 애견 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수상 스키와 클라이밍, 액션 스포츠 등 기존 레저 경기도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레저 대회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레저 대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춘천시는 선수와 관람객 등 15,000여 명이 대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암 스포츠타운과 의암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춘천 레저대회는 오는 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MBC 강원 영동 라디오 발해를 꿈꾸는 기자가
오늘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라디오 교양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발해를 꿈꾸는 기자는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52회 방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보성과 지역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인성 기자는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뉴스를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싼 값에 빌린 해수욕장 공유 수면을 제3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불법으로 전대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30에서 40만 원의 돈을 주고 지자체에서 빌린 공유 수면을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로 A씨 등 강릉과 고성 지역 주민 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공유수면 불법 전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이 내일 강릉홈에서 7연승과 조기 우승에 도전합니다. 강릉시청은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내셔널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대전 코레일을 상대로 시즌 7연승과 후반기 무패에 도전합니다. 강릉시청이 내일 경기에 승리하고 경주 한수원이 비기거나 지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까지 구직 등록이 되지 않은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 도내 미취업 여성이고 기준 중위 소득이 1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새1센터와 시군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고 구직활동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35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의 고교 학점제를 도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맞춤형 과목을 제공하고 졸업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2020학년도부터 삼척 마이스터고와 원주 의료고, 영월 공고 등 마이스터교 3개 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